자연이 계절마다 선사하는 선물은 경이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 속에 스며든 우리 전통 한옥의 매력, 이루 말할 수 없죠. 전통 한옥을 짓는 데 진심을 다하는 대목장, 이연훈 씨를 만나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짙어지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 이연훈 대목장의 작업장이 있다는 한적한 농촌을 찾았습니다. 아, 잠깐만.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아니, 어디 계시지? 여러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을 바람에 진한 나무 향기가 가득 전해지는 작업장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현훈 대목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3호 이연훈 대목장입니다. 충북 주요 전통문화재 건축의 선봉에서 전통을 계승하고 있죠. 한창 작업 중이시던데 네. 어떤 작업하고 계셨어요? 어느 기업에 그 사옥을 짓는 거예요. 기업의 사옥이요? 네. 그 전체 다 지으세요? 아니, 이제 예병만 한옥으로다가 이제 하는 거죠. 설치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 전통 건축 법칙과 기법에 통달한 그의 실력은 공연을 사실 전국 저는 8도에서 처음 인정받고 봤는데 있는데요. 그 외벽 덕분에 쪽에 그의 건축 작업은 작업공으로 연중무휴입니다. 전통 문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8살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고향에 우리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전리라는데 이제 거기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쭉 하게 된 거죠. 군대 갔다 와서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스승에게 전수받은 도제 방식에 그만의 안목과 지식, 그리고 40여 년 노력이 녹아든 지금 그는 어느새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대목장이 되었습니다. 나무의 그 맞춤은 못을 쓰지 않고 거의 다 결구로다가 나무끼리 맞추는 그 주먹장 맞춤, 이음 맞춤 여러 가지 맞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거지 못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전통 목조 이렇게 건축물은 들어와서 이렇듯 단일 부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부재가 고정이 맞춤과 이음으로 연결되는데요. 들어간다. 맞춤과 이음으로 연결된 이 부분을 결구라고 한다고 하네요. 섬세하고 세밀한 계산을 요하는 전통 기법이죠. 그래서 이런 네. 방법으로 나무끼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니 겉만 보이니까 실제 이제 속으로 이런 맞춤을 해서 잡아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죠. 전통 목공 기술 참 대단하네요. 네. 이연훈 대목장은 1975년 충주 정심사 공사를 시작으로 1991년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하며 전통문화재 복원과 건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스승님이 대목장이에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를 잇게 된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해봤더니 이제 대목장이 된 거죠. 전수를 하게 된 거죠. 전수를 받게. 소목장, 와장, 드자비, 석장 등 여러 목공장인들을 총감독하는 이연훈 대목장. 기술 전수를 넘어 전통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네, 같이. 30년 동안 우리 대목장님하고 일하시면서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한테는 스승이죠. 네. 실수했을 때 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야단을 맞게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가끔 서운하긴 하지만 그 뿐이죠. 예, 뒤탈없고. 우리 대목장님은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한 가지 빼면 몰라요. 그래서 대목장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목장님이 되셨어요. 여기. 전통 목조 건축에만큼은 고집불통인 이연훈 대목장. 그는 충북의 전통문화재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베를린 기둥은 말 그대로 옛날에 항아리 기둥 그러잖아요. 항아리 기둥.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보면 돼요. 항아리 모양처럼 닮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닮았죠. 그래서 이제 그 흘림 기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내기 위해서 기둥을 이렇게 깎는 거죠. 이걸 그럼 깎으셨다는 거 다 손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양을 내려고 하면 네.
320번이라는 그 먹매김을 해야 먹을 채워만이 이렇게 기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도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와, 대목장님 그런데 저 궁금한 게 대목장 보유자시잖아요. 무형문화재. 네. 네. 혹시 그러면 그때 뭐 심사 같은 것도 따로 막 보고 하나요? 그렇죠. 어때요? 심사를 하는데 뭐 심사를 뭘 본다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이거 해봐라 그러는데 뭘 다행히 시키셨어요? 이걸 시켰어요. 아, 이걸 시키셨어요? 아. 그냥 갑자기 배울림 해봐라면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도지정 아, 무형문화재 대목장을 제23호 대목장 보유자로 지정받은 이현훈 대목장. 그의 손길이 닿은 아주 특별한 공간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그의 집입니다. 작업장 가까이에 집터를 구해 지난 1993년도에 완성한 안채. 그리고 사랑채는 지은 지 15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살 집이기에 더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천천히 정성을 담은 모양새가 꼭 그를 닮았습니다. 대목장님이시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게요.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일반 그 한옥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안채가. 제가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전일만 했어요. 절. 사찰일만 하다 보니까 머리에 든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절처럼 쳤어요. 짓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제 그 절집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 그래서 이렇게 대웅전 같은 느낌의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는 그동안 전통 계승에 힘쓰며 제천 덕주사 요사채와 청주 복천암 대웅전 신축을 비롯해 보은 향교, 회인 향교 등 충북의 주요 전통문화재 건축 공사에 참여했는데요. 그중 특별했던 공간을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 본궁을 떠나 잠시 머물다 갔다는 초정행궁인데요. 1448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2020년 복원에 성공했죠. 그리고 그 현장에 이현훈 대목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복원이다 보니까 신경 쓰셨던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작업하셨나요? 그래서 뭐 중점 이라기보다도 있는 그대를 어떻게 우리 속을 채워주느냐. 우리가 겉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옥일은 속을 채우는 일이 첫째가 돼야 돼요. 속을 채우는 일. 그래서 속이 찬다는 거는 맞춤 그 자체를 제대로 한다는 거죠. 겉이 아닌 속을 채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전통 목공 기술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불어 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제가 할 일은 훗날 후배들이 구조의 그 결구 방법을 보고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구나 해서 배울 수 있게끔 교육적인 그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음과 맞춤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목조 건축물. 전통이라는 생각을 잊고 다른 점을 맞추는 이현훈 대목장의 삶과 어느새 닮아 있는데요. 우리의 삶도 이음과 맞춤이 이루어진다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신압으로 전통에 스며드는 인생. 참 아름답습니다.